서울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 아파트가 즐비한 고급 주택가. 그곳에 자리 잡은 김 회장 가문은 오랜 세월 명문가로 불리며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다. 김옥자 여사는 이 집안의 든든한 기둥이었다. 70세를 넘긴 나이에도 그녀는 단아한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올린 채 가족의 명예를 지키는 데 온 삶을 바쳤다. 남편이 일궈낸 대기업은 두 아들, 민수와 민재에게 물려졌지만 옥자 여사의 눈에는 늘 불안한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큰아들 민수는 차갑고 계산적인 성격으로 회사를 이끌었고 막내 민재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예술가 기질의 소유자였다. 두 형제는 성격도 살아가는 방식도 달랐고 그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졌다. 민수는 40대 중반 냉철한 사업가로 아버지의 뜻을 이어 회사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그의 결혼 생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아내 은혜와는 결혼 15년 만에 서로에게 감정이 메말라 형식적인 부부 관계만 유지하며 사실상 별거 중이었다. 은혜는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아갔고 민수는 회사와 골프, 술자리에 시간을 쏟았다. 반면 막내 민재는 따뜻하고 낙천적인 성격으로 가족에게 늘 웃음을 주었다. 그는 원래 화가의 꿈을 꾸었지만 형의 권유로 회사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게 되었고 3년 전 소연이라는 젊은 여성과 결혼했다. 소연은 밝고 순수한 미소로 가족 모임에서 분위기를 화사하게 만들었다. 특히 옥자 여사는 소연을 무척 아꼈다. 그녀는 소연이 이 차가운 집안에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어 준다고 믿었다. 그러나 평온했던 가정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옥자 여사는 우연히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민수와 소연이 회사 복도에서 마케팅 자료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었다. 민수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고 소연은 살짝 얼굴을 붉히며 웃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형과 동생 사이의 대화로 보였다. 하지만 그런 순간이 반복되었다. 민재가 없는 저녁, 민수와 소연이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속삭이듯 대화하는 모습, 주말에 민수가 소연을 채태우고 어딘가로 떠나는 모습까지 옥자 여사의 직감은 점점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이 집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비밀을 묻어왔는지 떠올렸다. 남편의 외도, 친척들의 돈 욕심, 민수의 냉정한 태도까지.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그녀의 가슴은 이유 모를 불안으로 쿵쾅거렸다. 어느 늦은 밤 옥자 여사는 잠이 오지 않아 집안을 베베하다 민수의 서재 앞에 멈췄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과 낮은 목소리가 그녀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문을 살짝 열자 민수와 소연이 있었다. 민수는 책상에 기대 앉아 있었고 소연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꼼지락거리고 있었다. 소연아, 민재가 너를 정말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해. 민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져 있었다. 소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빠,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민재 오빠가 알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힌 듯 했다. 민수는 한숨을 내쉬며 다가갔다. 소연아,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더 많아. 민재는 너를 그냥 어린애 취급할 뿐이야. 그 순간 옥자 여사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손은 문고리를 꽉 쥐었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문을 열고 뛰어들고 싶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날 밤 옥자 여사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찼다. 민수와 소연의 관계가 어디까지 간 것인지, 민재가 이미 알고 있는지, 은혜가 눈치챌 경우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상상만으로도 끔찍했다. 무엇보다 이 소문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김 회장 가문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터였다. 그녀는 이 집안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다. 젊은 시절 남편의 바람을 참고 민수의 차가운 성격을 다독이며 민재의 방황을 붙잡아 지금의 가문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손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위기였다. 옥자 여사는 결심을 굳혔다. 이 비밀을 묻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민수를 불러 진실을 추궁할까? 소연을 따로 만나 경고할까? 아니면 민재에게 넌지시 떠볼까? 그녀는 뜨거운 차를 한 잔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한강의 잔잔한 물결은 그녀의 혼란스러운 마음과 대조를 이루었다. 옥자 여사의 눈에는 단호함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이 가문을 지키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 그리고 그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인지 고민에 빠졌다. 밤은 깊었고 그녀의 고민은 끝없이 이어졌다. 옥자 여사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렸다. 이 문제를 덮을 수 없다면 최소한 조용히 해결해야 한다. 그녀는 민수를 먼저 만나기로 했다. 다음날 아침
회사로 출근하려는 민수를 거실로 불러 세웠다. 민수야, 너 오늘 좀 늦게 나가도 되지 않겠니? 어미하고 할 얘기가 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민수를 흔들기에 충분했다. 민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그는 소파에 앉으며 평소처럼 냉정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어머니의 날카로운 눈빛을 피할 수 없었다. 옥자 여사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너 소연이랑 무슨 사이냐? 그 질문에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잠시 침묵하며 손으로 넥타이를 매만졌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소연이는 그냥 민재 아내고 저는 형일 뿐입니다. 그의 대답은 매끄러웠지만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옥자 여사는 그런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다. 내가 눈이 멀었을까? 귀가 먹었을까? 너희 둘이 서재에서 나눈 얘기 내가 다 들었다. 그 말에 민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감정이에요. 소연이도 저도 진심은 아니에요. 그러나 옥자 여사는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민수에게 다가가 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무슨 생각을 하든 이건 집안의 명예가 걸린 문제다. 민재가 알면 어쩔 거냐. 은혜가 눈치채면 너희 둘이 망가지는 건 상관없어도 이 가문까지 무너지게 할 순 없다. 민수는 어머니의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입을 열지 못했다. 그는 소연과의 만남이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고 변명하고 싶었다. 민재가 소연을 소홀히 대하는 모습에 화가 나 그녀를 위로하다가 어느새 감정이 깊어졌다고. 하지만 그런 말은 어머니 앞에서 통하지 않을 터였다. 그날 오후 옥자 여사는 소연을 따로 만났다. 그녀는 소연을 집 근처 한적한 찻집으로 불렀다. 소연은 긴장한 얼굴로 나타났다. 어머님, 저를 왜 보자고 하신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고 손은 잔을 잡은 채 미세하게 떨렸다. 옥자 여사는 차 한 모금을 마신 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소연아, 내가 너를 얼마나 예뻐하는지 알지? 그래서 더 실망이다. 민수와 무슨 사이냐? 소연의 눈이 커지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어머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해하신 거예요. 하지만 옥자 여사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내가 다 받고 들었다. 더 거짓말하지 말거라. 민재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소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다. 오여편님, 저도 죄책감에 시달려요. 민재 오빠를 사랑하는데 민수 오빠가 저를 이해해주는 것 같아서 잠시 흔들렸어요. 잘못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렸다. 옥자 여사는 소연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너도 이 집안 사람이고 나한테는 딸이나 다름없다. 그러니 정신 차려. 민수와 거리를 두고 민재한테 잘해라. 이 일은 여기서 끝낸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혼란이 가득했다. 며칠 뒤 민재가 회사에서 돌아와 평소와 달리 조용했다. 그는 소연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물었다. 너 요즘 왜 그렇게 피곤해 보여? 무슨 고민 있으면 말해줘.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아니야? 오빠. 그냥 일이 좀 바빠서 그래라고 대답했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옥자 여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 비밀이 정말 묻힐 수 있을지 아니면 더 큰 폭풍이 다가올지 불안했다. 민수는 어머니의 경고를 들었지만 소연을 바라보는 눈빛은 여전히 흔들렸다. 옥자 여사는 결심을 굳혔다. 이 문제를 완전히 끝내려면 더 큰 결단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홍팅캄, 판트레 가오 주엔 주억 viet bang tieng han theo yeo cao. 옥자 여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긴장감은 점점 더 고조되었다. 민수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잠시 주춤했지만 소연을 향한 마음을 완전히 끊지 못했다. 소연 역시 민재와의 일상 속에서 죄책감과 혼란 사이를 오갔다. 그러나 이 모든 비밀은 결국 드러날 운명이었다. 어느 날 저녁, 민재가 회사에서 돌아와 소연에게 뜻밖의 질문을 던졌다. 소연아, 너 요즘 왜 그렇게 불안해 보여? 혹시 나한테 말 못할 고민이라도 있니?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에는 의심이 스며 있었다. 소연은 당황하며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어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그녀의 떨리는 손과 어색한 표정은 민재의 의심을 더 키웠다. 며칠 뒤 민재는 우연히 소연의 핸드폰에서 민수가 보낸 메시지를 발견했다. 소연아, 우리 다시 얘기 좀 해. 어머니한테 걸린 거로 끝낼 수는 없잖아. 짧은 문장이었지만 민재의 머릿속은 폭발하듯 혼란스러워졌다. 그는 소연을 다그치기보다 먼저 민수를 찾아갔다. 회사 회의실에서 민수를 마주한 민재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형, 소연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민수는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민재야? 무슨 소리야? 네가 오해한 거야. 그러나 민재는 형의 말을 믿지 않았다. 오해. 형이 내 아내한테 보낸 메시지를 내가 직접 봤는데 민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두 형제는 서로를 노려보며 팽팽한 대립을 이어갔다. 그날 밤 민재는 소연과 마주 앉아 진실을 캐물었다. 너 형이랑 무슨 사이야? 다 말해. 소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다. 오빠, 미안해. 내가 잠시 흔들렸어. 민수 오빠가 날 위로해 주다가 잘못된 감정이 생겼어. 하지만 끝내려고 했어. 민재는 분노와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내 형이, 내 아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는 소연을 두고 집을 뛰쳐나갔다. 소연은 울며 주저앉았고 그 소리를 들은 옥자 여사가 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소연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경고했는데도 이렇게 됐구나. 민재는 곧장 어머니를 찾아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어머니, 이게 다 사실이에요. 형이랑 소연이가 저를 속였어요. 옥자 여사는 아들의 분노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녀는 민재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다. 민재는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못 있겠어요라며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은혜도 소문을 듣고 집으로 왔다. 그녀는 민수에게 차갑게 말했다.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나야 그렇다 쳐도 동생 아내한테까지.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옥자 여사는 이 모든 혼란을 지켜보며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녀는 가족을 불러 모았다. 이제 더 숨길 것도 변명할 것도 없다. 민수, 소연, 너희가 잘못을 인정하고 떠나든지 아니면 이 집안에서 새로 시작하든지 선택해. 민수는 어머니의 단호한 모습에 압도당했고 소연은 민재를 붙잡으며 용서를 빌었다. 민재는 망설였지만 결국 소연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너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미래를 위해서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며칠 뒤 민수는 회사에서 물러나 지방으로 떠났다. 옥자 여사는 한강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이 가문을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잃은 것도 많았다. 밤하늘 아래 옥자 여사의 눈에는 회한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다.